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육사을사생 권명사주를 가지고 사주 분석을 통해 사주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주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본 강의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고 단순하게 술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사주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목이 3개, 화가 3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목화 통명이 이루어진 사주다. 굉장히 활동성이 강해 보인다. 목생화, 자신의 기운을 화로 소통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목생화로 굉장히 식상의 활동성이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간이 갑이죠. 갑은 성정이 어떤가? 갑은 그 성정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직설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겁재가 있죠. 겁재, 즉 갑목과 더불어서 겁재가 2개가 있다. 즉 동류가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겁재 동류 함께 식신상간으로서 자신의 기운을 마음껏 발산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활동적이다. 주변 동류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걸칠 것 없이 자신의 기운을 발산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식신은 육체적인 활동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육체적인 활동성이 뛰어나다.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시간에 투출한 상관, 그 상관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확장하는 개척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관은 울타리를 치는 어떤 성정이거든. 그래서 그 앞을 가로막은 벽, 이런 걸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벽을 쳐서 넘어뜨려서 넓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에 어떤 그 기운이 들어오면서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관은 남편을 의미하잖아. 근데 이 남편이 유약하다면, 너무 작다면, 크기가 작다면 이 상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관의 품이 크다면, 편관이라면, 그죠?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라면, 그래서 그 상관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관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의 어떤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보시기 전 자수죠. 자수는 일간의 지지자이자 그 일간을 받쳐주는 백그라운드다. 그래서 수생목으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가 있죠. 수생목으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지만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목욕지가 됩니다. 목지가 되죠. 그래서 성격을 보게 되면 계획적이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소 엉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간을 분석해 볼 수가 있다. 월간 병화를 봅시다. 월간 병화, 식신이죠.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일간 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로서는 식신 활동을 추구한다. 이 활동이 식생제로 이어진다. 다만 월지가 술토가 되죠. 술토. 월지가 술토가 되고, 그래서 간목 일간에게는 뿌리가 내리기 어려운 용암토가 된다. 그 지장간에 신정물을 품고 있거든. 그래서 이 술토는 어떤 그 용암토가 된다. 계절로는 가을이 마무리되고 쌀쌀한 겨울로 넘어가는 간절기다, 환절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간목이 살아가기에는 다소 환경이 거칠다. 간목은 봄이잖아, 그죠? 봄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간절기, 환절기, 환경이 거칠다. 간목이 생존하기에는 좀 거칠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식신 활동이, 목생화하는 식신 활동이 재생관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월지 편제가 품고 있는 지장간, 신정문은 신금 정관이 남편이 되고요. 무토 편제가 부친을 상징한다. 그런데 정화상관과 함께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삶의 파란을 예상할 수가 있다. 왜? 상관은 울타리를 쳐서 관을 넓히잖아. 근데 그 관이 넘어진다면, 여기에 보게 되면 월지 편제의 거칠음이 식상 활동의 결과를 저장하지 못한다. 식생제가 원활하지 못해서 신금 정관, 남편이 제대로 자신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다. 이때 월지장간의 신금 정관은 남편이거든. 남편이 투출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역할이 이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데 상관에서 그 울타리 넓히다 보면 그 정관이 넘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친 무토 편제도 사실은 그 인연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투출하지 못하고
그죠? 거친 술토라는 그 환경에 내재되어 있거든. 투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정화상관이, 그죠? 월지장간 정화상관이 시간에 투출해 있죠. 시간에 투출해 있다. 그래서 감의 어떤 개척자적인 그 확장성을 보여준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확장성이 지나치면 정관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관이 강하다면 오히려 그 울타리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수기와 토기가 제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토는 화생토가 돼서 그 화의 기운을 절제시켜주지. 힘을 제어해 줄 수 있다면 일간 간목은 인생 후반은 일치월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상관, 그 시간은 인생 후반을 의미하거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신금정관보다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성정이 신금정관보다는 경금편관이 오히려 간목일간에게 자신의 어떤 개척자적인 확장성을 갖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화 상관을 마음 놓고 일간 간목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울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관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정관이 아니라 오히려 편관이 된다. 편관은 그 크기가 좀 커서 마음 놓고 그 확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간목을 품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거다. 넓은 울타리. 오히려 아담한 정관은 상관의 확장성이 오히려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편관이 간목일간에게는 맞는 남편의 성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은 간목과 함께 그 시간에 있는 상관을 생조해 주잖아. 목생화로 생조해 주기 때문에 그 상관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때는 월지 자수의 인성의 수국화로 해서 그 자수가 그 정화 상관을 제어해 주잖아. 그래서 오히려 인생 후반에는 상관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신이 발휘되고 나이도 지혜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지무토는 간목에게는 비록 거친 환경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간목을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동처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월지가 다소 거칠어서 간목이 생존하기에는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낸다면 인생 후반에는 오히려 그 강해진 간목이 그 울타리를 확장하는 그 상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시주를 보게 되면 묘지, 묘목 지장간이 가물이고요. 그거에 12운성을 보게 되면 제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 제왕. 그래서 시간 상관을 특성을 제대로만 살릴 수 있다면 인생 후반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주 스토리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좌표잖아. 이것은 하나의 문서에 있는 텍스트에 불과하다. 이것이 작동하려면 운이 들어와주죠. 이 운이 들어주면서 이 사주팔자가 작동을 하는 거다. 20일 기토 대운을 봅시다. 20일 기토 대운을 보게 되면 기축이죠. 30일 대운, 경인 대운이 되는데 편관 경금이 들어오죠. 편관 경금이 들어오면서 재생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재생관이 형성될 거다. 그리고 12운성도 걸록이 되어서 이때는 그 울타리를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편관이 품어주는 그 폭넓은 울타리가 들어오면서 재물과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울타리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재화관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오히려 40일 대운에 보게 되면 묘목이 강해지죠. 묘운이 강해지는데 이때 신금입니다. 천간이. 그래서 신금이 강해지죠. 이때 일간 간목이 쓰는 상관이 오히려 이 신금 정관과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관 울타리가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임진대운은 인생 후반이죠. 이때는 들어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다.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오고 식상생재로 재물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세운 2018년도부터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때 무술년이잖아. 그래서 역시 토의 성정이 발휘되면서 식상의 기운이 제어되고 기운이 설기되면서 식상의 장점이
발휘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21년 신축 운에 들어오게 되면 신금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관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4 갑진대운은 진토가 품은 용사신 무토 편제가 들어오죠. 역시 토가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편제가 들어오고 간목 비견이 합해지는 시기가 된다. 12운성으로 보면 세지가 되고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투출된 상관이 품은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시기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운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일 계사대운, 7일 갑오대운도 일간 간목에게는 힘이 되는 좋은 시기다. 그래서 인생 후반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대로 흘러가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도 있죠. 그리고 좋은 시기를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도 있다. 사주팔자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다. 과거를 보면 사주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왜 그럴까? 이거는 사주의 주인이 그 시기를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겨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주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사주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피용추기를 하기 위함이죠.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내가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흉한 시기를 만약에 지혜롭게 이겨냈다면 그 사주는 틀리게 되는 거지. 당연히 그 사주는 틀려야 되는 거다. 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추구해서 그 좋은 운에 편승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사주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다. 안 좋은 사주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주를 미리 알고 그 흉함을 피해가면 되는 거다. 사주라는 지도를 미리 보고서 험한 길을 피해가고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고 사주를 들여다보고 사주의 운을 보는 이유는 사주대로 우리가 흘러가기 위함이 아니라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땐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피해 나가면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 내가 그 험한 길을 피해왔기 때문에 그 사주는 틀리는 거죠. 당연히 틀려야 맞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